60년 동안 37번의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해요. 매년 1건, 2건 정도가. 그러면 이 북한의 자연재해라고 그러는 건 어느 정도냐면은 북한이 보통 1년에 쌀을 얼마 정도 수확을 하느냐면은 한 300만 톤 정도 수확을 해요. 300만 톤. 요즘 좀 개념이 좀 없죠. 쌀 300만 톤. 그럼 1톤이 몇 명이 먹고 사느냐면 1년에 4명 정도가 1톤을 먹고 산다고 보면 돼요. 북한 기준으로. 그럼 300만 톤이면은 4명 기준으로 하고 그러면은 몇 명이 먹느냐면 1200만 명이 먹을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 주민이 2400만 명인데 얼마가 모자라는 거야? 1000만 명 먹을 게 쌀이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강의 끝나고 내년부터 여러분들은 이게 북한 뉴스를 볼 때 딱 관점을 보는데 이번에 북한이 재해로 50만 톤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몇 명이 먹을 게 없어지는 거냐면 200만 명이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쌀이 400만 톤, 500만 톤 정도 생산이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사실은 대개 식량의 70%를 수입해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밀이 95%가 수입하는 거예요. 옥수수도 97% 정도 수입을 해요. 콩 같은 경우가 지금 한 85% 정도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콩의 대부분은 수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수입 콩이 한 가마에 한 8만원, 9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국산 콩은 우리가 지금 얼마에 사느냐 하면 42만원 정도 사요. 국산 콩은. 그러니까 나같이 우리 농촌 살리겠다고, 우리 농민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저희들은 1년에 거의 1800가마에서 2000가마 정도 콩을 우리가 주민들한테서 구입을 하거든요. 이 평창 가지고는 우리 거 다 콩 못하고 저쪽 포천 이쪽 것도 우리가 콩을 수입을 하는데 되게 다 수입해서 먹는 거죠. 우리나라는 물건 팔아갖고. 그러니까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자동차 팔아갖고 그거 갖고 우리는 수입해서 먹는 거야. 근데 북한은 수입할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지금 또 꽉 막아놨고 2년 동안 지금 북한은 정말 우리 주과장 얘기를 들어보면요, 강냉이 죽을 먹는다고 해도 강냉이가 둥둥 떠 있는 수준이지 강냉이가 꽉 차 있는 거는 상상도 못 한다는 거예요. 쌀밥 1년에 2번, 3번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고기, 이건 상상도 못하는 게 상상도.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사는 거랑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거는 호강에 여러분들은 요강을 타고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거기는 요강 타고 사는 거고. 그래서 북한이 굶기 시작한 게 92년도부터 굶으니까 지금 몇 년째 굶는 거예요. 30년째 굶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 평균 키가 1m 53밖에 안 되는 거예요. 53, 54. 북한 주민들 키가 못 먹으니까. 우리나라는 키가 1m 73. 군인들 평균 키가.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과장 생일이라고 우리 직원들이 미역국에다 소고기를 넣어갖고 우리 생일상이라고 차려줬는데 그걸 못 먹어요.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몸에서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파에다가 고추장 찍어서 먹어요. 못 먹으면 못 먹더라고. 우리처럼 고기가 흘러 넘쳐갖고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바로 나무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어쨌거나 하여튼 북한은 대규모 홍수가 지금 온난화가 계속 지속되면 북한은 더 고통스러운 거죠. 북한하고 그러면 남한하고 갈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북한은 자력갱생이에요. 자력갱생.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북한 땅 안에서 갱생하자고 그랬는데 이 세계화 시대의 자력 갱생이 말이 돼요.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의 그런 정책을 했는데 이게 성공을 한 거예요. 남한하고 북한하고 여러 가지 갈리는 길이 많은데 그게 갈리는 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나무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재난 대처 능력 취약 수준이 세계 세 번째야.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라죠. 네. 내가 넘겨야지. 자, 북한은 산림 현황을 보면은 1990년에 8만 2천 제곱킬로미터 정도의 산림이 있었는데 2015년에는 5만 제곱킬로미터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한 1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5만이라면 국토의 절반도 산에 나무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0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합치면 2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우리나라 크기가. 그러면 일본은 나라 크기가 얼마냐? 43만 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남북한 우리 합친 것보다 북한은 일본은 2배가 우리나라보다 큰 거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나라가. 그러니까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몇 배가 크냐 하면은 100배가 큰 거예요. 캐나다, 중국, 미국 마찬가지 우리나라보다 100배가 나라가 큰 거예요. 러시아는 우리보다 훨씬 더 뭐 140, 50배 정도 더 크죠. 러시아는. 이게 정말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참 이건 상상도 안 되는데 목탄차 나무를 떼어갖고 차가 가는 거야. 그 석유가 많다는데 석탄 그 좋은 석탄이 많다는데 신부님 그 석탄 많고 석유 많다라고 그러는데 왜 북한 사람들은 석탄 캐서 안 써요? 캘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문제인 거예요. 전기도 안 돼 있지. 그 다음에 뭐 그 운송 시스템도 안 돼 있지. 그러니까 그 좋은 자원을 좋은 기술로 이게 캐서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거의 석유 제품이 세계 한 3, 4위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데 그거 석유 수입해갖고 등유로 빼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빼고 섬유 빼고 다 뺄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도. 근데 저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캐서 파는 기술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가난한 거야. 세계 매장량 세계 1, 2위라는데.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왜 대단하냐면은 우리나라는 석유가 한 방울도 없는데 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세계 3, 4위 정도 되니까. 참 여러분 우리나라가 내가 맨날 대단하다 그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 중에 하나야. 그리고 정말 재미난 거는 지금 이 사하라 사막 쪽에 우리나라가 뭘 많이 파는 줄 알아요? 난로. 전기 난로. 저기 막 그 석유 그 난로 어마어마하게 수출해요. 그 신님 뜨거운데 거기다 무슨 석유 난로를 팔아요? 거기에 난로가 뭐가 필요해요? 새벽에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나도 이스라엘의 사막 체험 네게부 사막에 갔는데 딱 해 떨어지면 추워요. 어마어마하게 추워요 사막이. 거기다가 난로 파는 거지. 난로 파는 나라야. 그리고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하냐면은 유대인은 안식일에 스위치를 절대 안 켜요. 스위치를. 그러니까 만약에 금요일날 저녁에 스위치를 막 켜기 전에 그 종이 울리거든요. 안식이 시작됐다고. 그러면은 다음날까지 주일날 그 토요일날 저녁에 안식일 해제되는 그거 종 울릴 때까지 그걸 못 꺼. 그런데 정말 못 건드리는 게 있어. 냉장고를 열면은 이게 불이 켜지는 것도 이게 뭐야? 이것도 창조 사업에 되는 거거든.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무슨 냉장고를 파느냐면은 금요일날 저녁에 그게 울리면 냉장고가 알아서 불이 안 켜져. 다음날 안식이 될 때까지 안 켜져. 전기는 돌아가는데 불은 안 켜져. 그 냉장고를 갖다 판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호강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수출을 못하면은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기관, 이 차 얘기를 또 하면은 기가 막혀요. 평양에 딱 한 번 가봤대요. 거기는 한도에서 한도로 넘어가는데 증명서가 5개가 필요해요. 근데 증명서 할 때마다 담배를 줘야 돼. 돈이 어디서 돈이? 담배를 줘야 돼, 담배. 그런데 또 가다가 시속 20-30km 정도 되는데 가다가 기관사가 전기도 안 오고 배가 고프면 안 간대. 그럼 또 거기 그 기차 타는 사람들이 또 동네 그거 가갖고 그것도 이런 거 저런 거 해갖고 먹고 담배 줘야지. 그러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 신의주에서 평양까지 10일, 많을 땐 보름까지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2시간 반? 이건 김여정 씨가 언제 한국에 와갖고 충격받았느냐면은 동계올림픽에서 서울에서 KTX 타고 여기 평창까지 왔을 때 기차가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이게 지금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르는 기차를 타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기차가 이 남조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지금 1주일, 2주일 거 가다가 전기 안 오면 또 쉬고 또 이게 또 언덕 올라가다가 뒤에서 밀고 뭐 내려서 밀고 뭐 정말 얘기 들어보면은요 정말 기가 막혀요.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평양에 한번 1월 뭐 무슨 2일인가 3일인가 무슨 대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간부로 초대받아 갔는데 평양이 12층인가 13층 호텔에 머물렀는데 물이 안 나와갖고 1층까지 뛰어내려가갖고 거기서 그 물 해갖고 씻고 또 12층까지 올라가고 전기는 자기가 탈북할 때는 하루에 1시간 나왔는데 지금은 30분밖에 안 나오는데 전기가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전기가 나와요. 그럼 그거 물 이렇게 데워갖고 그 물 이렇게 따뜻하게 해갖고 그 밤에 그 끓어갖고 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은 30분밖에 전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돌리고 싶어도 전기가 와야지 공장을 돌리죠. 뭘 하고 아니 석유를 파고 저기 뭐 석탄을 파고 싶어도 뭐 전기로 뭘 좀 드릴을 해갖고 해야지 석탄을 팔까. 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거야.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산의 나무를 잘라갖고 이렇게 된 거예요. 산의 나무를 잘라서. 그러니까 나도 이게 북한 이게 지금 유튜브로 지금 방송이 돼갖고 제가 이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찾느냐고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거 지금은 이제 다 그 저작권 때문에 아무 사진이나 못 써요. 근데 보통 이제 내가 일반 대학에 강의를 할 때나 내 강의할 때는 강의용은 아무거나 다 써도 돼. 강의한 걸로는. 근데 그 자료들을 보면은 얘네들이 뼈밖에 안 남아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북한 애들이 뼈밖에 안 남아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그 주과장, 뭐 우린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있으니까 아주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면은 그 96년, 97년에 굶어 죽을 때 보면 사람들이 새카매갖고 그 햇빛에 이러고 있으면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죽어 있는 거야. 그럼 그거 산에 갔다가 제대로 묻어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산에 묻어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은 막 그 산에서 폭우가 쏟아지면 강에 흙들이 쌓이잖아요. 그럼 그걸 퍼내야지 다음에 강물이 흘러갈 거 아니야. 그 퍼내는데 뭘로 퍼내느냐면 삽으로. 삽으로 퍼내는데 무슨 삽으로 퍼내느냐면 나무 삽으로. 쇠삽도 없이. 그러니까 저런 돌들이 하면은 돌들을 다 일렬로 서서 손으로 그걸 끄집어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게 정치라는 게 뭐예요? 물을 다
다스리는 게 정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제가 여기 지금 2007년도인가 여기 3일 사이에 2000mm가 온 적이 있어. 그래갖고 여기 강이 다 흘러 넘쳤어, 우리도. 그래갖고 막 소도 여기 앞에 둥둥둥둥 떠다니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그때 폭우가 많이 왔는데 그때 북한도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봤죠. 근데 여기 앞에 이제 강에 이제 우리도 이제 흙이 어마어마하게 쌓였어. 근데 어떻게 치는가 봤더니 한 달 정도 우리가 치더라고. 어떻게 쳐? A10 포크레인 한 10대 가갖고 퍼내고 그 다음에 저 트럭 25톤 거기다 넣고 싹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도로 싹 넓히는데 한 3개월 4개월은 끝나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나무로 자루로 드러내고 이거 언제 드러내? 그러다 보면 다음에 또 오고 계속 가난이 반복되는 거죠. 계속 가난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동 수단도 부족하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북한이 사용하는 난방 연료는 프로판 가스가 3.2%, 석유가 8%, 땔감이 40%야. 연탄이 48%, 구몽탄.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한국으로 넘어갈 건데, 그럼 우리나라가 1965년부터 녹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우리나라가 196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때 산에 갈비 긁어오면 안 된다고 막 그랬던 거 생각나시죠? 네. 그런데 산림청이 원래는 우리나라 이 산림청이 어디로 귀속이 되냐면 내무부로 귀속이 돼요. 산림청은 농림부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산림청은 농림부에 있어야 되는데 내무부로 귀속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경찰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돼요. 산에 나무 잘라가거나 갈비를 긁어가면 경찰에서 체포하는 권한을 주느냐고. 내무.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산림청이 내무부 소속은 우리나라 한나라였어요. 농림부 소속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산림 녹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한 거냐면은 현신규 박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예요. 물론 그 이승만 정권 때도 산림 녹화를 하겠다는데 계속 실패를 해요. 근데 박정희 정권이 딱 들어서서 현신규 박사가 나라가 잘 살려면은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파독 광부 위로하러 간다고, 간호사들 위로하러 간다고 하더라. 제일 놀란 게 뭐예요? 흥림이라고, 그 독일의 전쟁 끝나고 난 나라 아무것도 없는데 큰 나무가 꽉 차 있는 거 보고, 아, 나라가 잘 사는 길은 이렇게 나무가 많아야지 잘 사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갖고 산림 녹화를, 농림부에 있는 산림청을 내무부로 옮겨갖고 아주 적극적으로 산림 녹화를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지금 50대, 60대 되신 분들 식목일만 되면 나무 들고 심고 지립다 심었던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산에 이렇게 쭉쭉 계단식으로 해갖고 거기다가 다 사방공사라고 그러죠? 그 사방공사하고 거기다 나무 심었던 기억들 아시죠? 그게 이 나라를 이렇게 푸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역시 신부님 말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고사리손이 한 거예요. 고사리손. 그러니까 이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같이 일으켜낸 일이에요. 그때 산림 녹화를 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권장한 게 뭐냐면 연탄이에요. 모든 집의 아궁이를 없애고 뭘로 바꿔서 연탄 아궁이로 바꾼 거예요. 그때 전 국토를 전부 다. 연탄 아궁이로 하면서 슬픔이 있었죠. 연탄가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동치미 먹은 사람들 많을걸? 죽은 사람들도 꽤 되고, 그게 이제 정책 전환에서 생기는 그런 아픔들인 거죠. 어쨌든 북한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뼈밖에 안 남아있는, 북한은 저기 막 두 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공산당하고 장마당하고. 그래서 지금 북한이 나라 자체에, 그러니까 배급 끊어진 지 오래됐대요. 이제 옛날에는 배급을 다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배급을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장마당에 알아서 물건들을 이제 자기네들
자력 갱생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예, 북한의 장마당. 예, 우리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지금은 그래도 사진이 비참하지 않은 사진들을 그래도 많이 올려놨는데, 자, 이 사진을 보면은 한반도 위성 사진이에요. 산에서 여기 꼭대기에서 보면은 우리 남한이야 이게. 눈물 나는 사진이에요 이거. 눈물 나는 사진이에요. 이게 북한이에요. 그래서 이 평양에서 여기 신의주까지 가는데 나무를 한 그루도 못 보는 경우도 있대잖아. 네, 완전히 나라가. 그러니까 이쪽 대마고원 쪽만 지금 이렇게 숲이 살아있고 이쪽은 완전히 다 죽어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조금만 폭우만 쏟아져도 나라 자체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웬만한 폭우가 와도 나는 강을 바로 앞에 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요. 여름에 보면은 막 150mm, 200mm 오면은 뭐 흙탕물이 어마어마하게 와. 근데 딱 3일만 지나면 강물이 아주 기가 막힌 강물이 흘러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숲에 있는 그 낙엽들이 물을 깨끗이 걸러갖고 탄에 보내주는 거야. 다 정말 좋은 나라죠. 대한민국 금수강산이죠. 그래서 이 북한의 이 천리안 위성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1910년도는 북한이 더 나무가 많았단 말이에요. 1910년도에는. 그러니까 북한이 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북한이. 뭐 일제강점기 때는 당연히 북한이 잘 살았죠. 왜 북한이 잘 살았느냐면 북한은 중공업, 경공업, 공장이 많이 했고 남한은 농사를 많이 해갖고 농사를 일본 이 강점기 때 그렇게 뺏어간 거죠. 근데 지금은 북한은 이 모양이고 남한이 이 모양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3만 달러까지 올라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나무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평양은 36%, 평양부도 34%, 양강도 24%, 30%, 강원도 81%, 경상도 70%, 전라도 여기는 평야가 많으니까 55%, 제주 47%. 그러니까 서울은 뭐 지금 뭐 아파트를 저 내갖고 이렇게. 그래서 자 OECD 국토 면적 대비로 핀란드 잘 사는 나라죠. 일본, 스웨덴, 대한민국 여기에 같이 우리가 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경제 성장과 산림 녹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나라죠. 동시에. 그래서 자, 산림 밀집도 현황인데 지금 이렇게 보통 한 평에 뭐 150%가 있다, 200%가 있다. 산림이 한 평에 그 밀집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72년도에서부터 밀집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엄청난 비율로 밀집도가 인목 축척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면적은 줄어들어도 나무들을 이제 잘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 아유 저 산에나무 그 경제력이 하나도 없이 저거 산림 녹화 헛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 산림 녹화를 잘하려면 잡목을 심어야 돼요. 그래갖고 땅이 튼튼해져야 돼. 그게 30년이야. 잡목을 심고 이게 산이 토양이 튼튼해지고 난 다음부터는 경제림을 심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심히 잘 못 보시지만 지금 보면 산에 나무를 싹 잘라줘 우리나라. 그리고 다시 심어. 지금 심는 게 뭐냐면 경제림이에요. 경제림이야. 근데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산림 녹화하면서 전부 다 소나무를 다 심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소나무를 다 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병이 죽으면 싹 죽는 현상이 일어나고 또 소나무끼리 부닥쳐갖고 불이 너무 잘 나. 그래갖고 내가 이스라엘 관광청 초청받아갖고 쭉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이 소나무 이렇게 똑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하느냐고. 그래서
예루살렘 대학에서 나온 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게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산림 녹화를 우리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1400년, 1500년 동안 이 유대라는 땅이 나무가 싹 없어졌는데 유대인이 60년 만에 전국토에 나무를 심은 나라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못한 게 뭘 잘못했냐면 한 가지 나무만 심은 거예요. 여러 가지 생물적인 다양성, 이 숲의 다양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산에 봐. 얼마나 나무종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다 모르는 나무종이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란 녹화 사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뭘로 바꿔야 되는 이제 타임이 왔느냐면 토양이 이제 튼튼해졌기 때문에 경제림을 심어도 이제 경제림이 많이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나무를 팔아서도 이제는 국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이제 그 나무를 심을 타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희망이 많은 나라예요. 광복 이후 한반도 산림 면적으로 보면 남한에 새로 조성된 이게 170만 헥타르, 북한에서 사라진 게 280만 헥타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제가 잠비아에서 받은 땅이 3,000 헥타르라고 그랬잖아요. 1000. 그러니까 3,000 헥타르면 얼마냐면 1,000만 평이에요. 1,000만 평. 1헥타르가 3,025평인가 그래요. 1헥타르가 3,025평. 그래서 나는 3헥타르 갖고 있다 그러면 10,000평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잠비아에서 3,000헥타르를, 그러니까 1,000만 평이니까 여의도가 80만 평이니까 여의도 12배만한 땅이 내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뭐 좀 부자죠. 땅이 1,000만 평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나무가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잠비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나무 심는 거예요. 그것도 유칼립투스 나무 같은 경우도 자라면은 10년만 자라면은 20m, 30m 자라. 유칼립투스 나무가. 소나무도 많이 자라는 애 내가 이렇게 재보니까 2m, 3m가 자라요. 소나무가 쭉 올라가. 그래서 이제 유튜브 벌써 이제 구독자가 3만 명이 넘었어요. 3만 명이 넘으니까 구글에서 또 우리 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광고를 끝까지 봐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유튜브 광고 수익이 56%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54%는 구글이 갖고 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100만 그루 정도 심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필리포 생태마을에 들어가고 구독을 누르면 나무 한 그루 심는 거예요. 구독을 누르면 거기다 좋아요를 누르면 나무 1.5그루 심는 거예요. 1.5그루 좋아요. 근데 이제 한 구독자가 10만 명 정도만 되면은 한 2년 정도만 거기다가 돈을 쏟아내면은 100만 그루 심겠더라고요. 2년 정도만. 그러면 이제 나는 잠비아에 나무 심는 사업이 어느 정도 3,000 헥타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북한에 나무 심는 게 꿈이에요. 북한 주민들 살리는 길은 식량 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무 심는 거. 나무. 근데 나무를 심어놓고 밥을 안 주면은 심어놓은 나무를 가서 자르니까 심어놓고 밥을 줘야 돼. 밥을. 이 숙제가 2가지가 남아있는 거죠. 숙제가 2가지가. 굉장히 재밌죠.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3만 달러가 넘어서기 때문에 이제 북한을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난 휴가 갔다 오는 동안 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중국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북한은 개방을 해야 돼. 개방을 하고 우리나라 철도가
북경까지 연결이 돼야 돼. 그리고 사할린도 연결되고 블라디보스톡도 연결되고 뭐 모스크바로도 연결되면은 우리 생각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북한 지금 이 만주 지역 쪽만 가면은 거의 우리나라 고구려 역사, 발해 역사가 같이 연결이 돼 있어갖고 거의 이물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경제만 좋으면은 그쪽 사람들이 우리하고 교류만 되면은 만주 땅 다시 찾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주 땅. 아니, 옛날처럼 무슨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뺏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전쟁을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경제권을 우리 쪽으로 복속을 시키면은 그러니까 이 북경 쪽 가는 것보다 평양, 서울로 오는 게 훨씬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경제가 하나가 되면은 그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어쨌든 내일 아침에 이어서 이 살림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돼. 어쨌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취,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된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항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